새벽녘 짙은 안개를 뚫고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 조용한 공간에 날카로운 가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권 사세요. 대박 복권 여기 있어요. 12살 소년 민호는 두꺼운 복권 뭉치를 든 채 마을 시장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햇빛에 바랜 셔츠, 닳아버린 슬리퍼, 그리고 빛나는 눈동자는 사람들이 민호를 기억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강가의 허름하게 낡은 집에서 할머니 박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어 복권을 팔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과 건설 현장을 누였습니다. 민호는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도전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박채는 노환으로 눈이 점점 흐려져 잘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여전히 대나무 바구니를 짜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깨에 짊어진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어린 마음 속에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김성 이장의 집이 있었습니다. 높다란 철문과 하얀 울타리, 그리고 넓은 정원을 가진 그의 집은 마을 가난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김성 이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엄격하고 규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냉정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김성 이장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꽤 폐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2달 된 어린 아들 김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준은 김성 이장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냉담하던 그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빛났습니다. 김성 이장의 아내 이하나 씨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외출할 때마다 그녀의 세련됨과 위엄은 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시장에서 몇 장의 복권을 팔고 나서 김성 이장 집 근처의 큰 건설 현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고 하루 안에 복권을 다 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들이 굉음을 내고 높게 쌓인 철근 더미와 흙먼지가 뒤섞여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위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과 할머니의 기다림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민호는 유모 한지연 씨가 김준을 태운 유모차를 건설 현장 근처로 끌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하나 씨가 바쁜 일이 있어서 유모가 김준을 데리고 나와 바람을 쐬게 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위험한 곳인데 왜 어린아기를 데려왔지? 민호는 생각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빨리 복권을 다 팔고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굴착기의 굉음은 마치 고요한 아침을 찢어발기려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김준의 유모차가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유모차는 작은 경사면을 굴러 굴착기가 작동하고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모는 깜짝 놀라 크게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근처에 있던 건설 노동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위험한 곳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작은 유모차는 거대한 굴착기 삼날 바로 몇 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민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솟아난 힘에 이끌려 복권 뭉치를 땅에 내팽개치고 유모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소년의 작은 발은 자갈과 돌멩이가 널린 땅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거대한 굴착기의 삼날이 조금씩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의 굉음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초만 지나면 유모차는 삼날 밑에 깔릴 것이었습니다. 김준아! 민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듯 말입니다. 삼날이 몇 센티미터 앞에 다다랐을 때 민호는 달려가 두 손으로 유모차를 삼날의 궤도에서 힘껏 끌어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넘어졌지만 손에는 여전히 유모차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굴착기 소리가 멈추고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장에는 김준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유모는 달려와 김준을 안아 올리고는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민호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친구, 세상에 정말 용감하구나.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건설 노동자들이 다가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 녀석 정말 대단해. 칭찬받아 마땅해.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다급하게 울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성 이장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냉담했고 시선은 민호를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김성 이장의 발걸음 소리가 돌바닥 위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지투성이의 어린 소년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성 이장은 아무 말 없이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모는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김성 이장은 감사하는 표정을 짓지 않고 고개를 냉담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네,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건가? 김성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권을 팔고 있었어요. 아기가 위험한 상황인 걸 보고 구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김성 이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등을 돌려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다음부터는 위험한 곳에 얼씬거리지 마. 감사 인사는커녕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김성 이장은 차에 올라 김준을 안고 떠났습니다. 일이 끝났지만 민호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는 복권 뭉치를 주워들고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 텅 빈 느낌을 느꼈습니다. 민호의 행동은 단 하루 만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민호의 용감함에 감탄했습니다. 민호는 정말 대단해. 어린 나이에 저렇게 몸을 던지다니 정말 드문 일이야. 하지만 모두가 민호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뜬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장 눈에 들려고 저러는 거야. 혹시 무슨 음모가 있는지는 누가 알아? 가난한 주제에 저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걸 보니 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런 소문들이 민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매일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아프게 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시장에서 복권을 팔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이 김성 이장의 비서라고 소개했습니다. 민호야, 이장님께서 너를 집으로 초대하셨다. 나를 따라오렴.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갑작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를 따라 김성 이장 집의 커다란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불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넓은 정원, 붉은 기와 지붕이 있는 2층 집, 그리고 하얀 벽돌은 웅장함을 자랑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민호는 큰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김성 이장 앞에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앉게. 김성 이장은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성 이장은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자네는 내 아들을 구했네. 나는 자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 민호는 김성 이장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성 이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보답하고 싶네. 무엇이 필요한가? 돈인가? 옷인가? 아니면 안정된 일자리인가?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누구라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호의 솔직함에 김성 이장은 놀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존경심이 어린 소년에게 향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할머니 박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민호에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박채의 이름을 듣자 김성 이장의 얼굴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박채? 그분이 자네 할머니라고? 김성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돗자리를 짜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눈이 잘 안 보여서 가벼운 일만 하십니다. 김성 이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채라는 이름은 과거 김성 이장이 매우 사랑했던 여인 민호의 어머니 박수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박수연은 김성 이장의 첫사랑이었지만 가정 환경과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박수연이 마을을 떠난 후 민호를 낳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성 이장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민호를 돕고 싶었지만 어린 소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성 이장은 조용히 민호의 가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채의 집에 음식과 약을 보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러한 도움에 감사했지만 모든 것이 김성 이장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성 이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젊은 여인의 사진, 밝은 눈과 다정한 미소를 가진 박수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김성 이장은 지금처럼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범한 청년이었고 착하고 현명하며 의지가 강한 여인 박수연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김성 이장의 집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성 이장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박수연이 자신의 품에 안겨 울면서 집안의 압력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던 날, 그녀가 마을을 떠나던 날, 그는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김성 이장은 마음속에 과거를 묻어두고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박수연이 마을을 떠난 후 민호를 낳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성 이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박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허름한 집을 보면서 그는 민호와 박채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더욱 분명히 느꼈습니다. 김성 이장은 박채 옆에 앉아 흐릿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채 씨, 민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박채는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을을 떠난 후 도시에서 살았지만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병이 깊어졌을 때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어요. 죽기 전에 민호를 저에게 맡기고 눈을 감았어요. 김성 이장은 가슴이 메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에 가족에 맞설 용기가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김성 이장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담하지 않고 민호에게 조용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박채의 집에 음식과 옷, 약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시장에서 복권을 팔고 있을 때 김성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냉담한 모습이 아닌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지 않나? 내가 자네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네. 복권을 팔지 않아도 될 걸세. 민호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도울 돈을 벌고 싶어요. 할머니를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의 대답은 김성 이장을 감동시켰습니다. 비록 12살 어린 소년이었지만 민호는 어른들도 존경할 만한 성숙함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성 이장은 민호를 도우려 노력했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상인의 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가 민호가 범인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복권 파는 녀석 말이야. 하루 종일 시장 주변을 맴돌던데 분명히 그 녀석이 훔친 걸 거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날 그 녀석을 봤어. 다른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김성 이장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민호의 맑은 눈을 보면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조사한 결과 김성 이장은 진범이 다른 마을에서 온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즉시 사건을 해결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민호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사건 후 김성 이장은 민호가 특별한 소년이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를 조용히 돕는 것을 넘어 민호의 공식적인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네는 더 이상 복권을 팔 필요가 없어. 김성 이장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자네와 자네 할머니를 돌볼 걸세. 자네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민호는 망설였지만 김성 이장의 단호한 태도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 나중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성 이장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민호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복권을 팔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할머니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어린 소년의 삶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학교에 있을 때 그의 할머니 박채가 갑자기 작은 집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발견하고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민호는 즉시 이 소식을 들었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병원에서 의사는 박채가 심각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치료비는 민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였습니다. 김성 이장이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민호의 자존심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 병상 옆에 앉아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력이 쇠한 박채는 눈을 뜨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어. 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만족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민호는 눈을 빛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을 찾아 힘든 일을 자처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되었고 마른 몸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나이 많은 노동자들이 민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도 온 가족의 짐을 짊어진 소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책임자 전태주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녀석,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이 참 대단하네. 제발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어느 날 오후 민호가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근이 갑자기 떨어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철근이 떨어지기 직전 민호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떨어지는 철근에 발을 맞아 넘어졌습니다. 고통은 온몸으로 퍼졌고 민호는 일어서려 했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달려와 민호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발목 부상으로 인해 민호는 장기간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김성 이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발에 깁스를 안 채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를 보며 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는 민호의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자네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내가 자네를 도울 걸세. 지금부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 민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존심과 김성 이장의 진심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성 이장이 민호의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박채를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민호에게는 회복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직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민호는 사랑은 혈육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의심했던 김성 이장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김성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김성 이장은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감사할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자네가 강하고 언제나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박채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할머니를 돌보았지만 김성 이장의 도움 덕분에 학교 공부와 미래 계획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민호는 김성 이장 가족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주는 민호를 매우 좋아했고 그가 집에 놀러 갈 때마다 항상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김성 이장의 아내 이하나 씨는 처음에는 민호와 거리를 두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성실함과 예의 바름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김성 이장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나는 공식적으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이하나 씨는 먹는 것을 멈추고 김성 이장을 보았다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처럼 의심스러운 빛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이해와 공감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해요. 그날 밤 김성 이장은 민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민호야, 자네는 내 아들을 구했네. 하지만 그것이 자네를 아끼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야. 자네는 강하고 의지가 있으며 자네에게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양자로 삼고 싶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김성 이장은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양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할머니는 여전히 자네의 유일한 혈육이지. 하지만 자네가 동의한다면 앞으로 자네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어. 자네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싶네. 민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복권을 팔며 고생했던 날들, 지쳐서 쓰러졌던 기억, 그리고 할머니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의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를 계속 돌보고 싶어요.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요. 민호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걸세. 김성 이장은 웃으며 대답했고 냉정했던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가 김성 이장의 양자가 되면서 그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새로운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친구들과 연락했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박채는 오랜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하여 김성 이장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가족에게 더욱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국내 비정부 기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뛰어났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 이장과 이하나 씨는 매우 자랑스러워했지만 민호는 이 결정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박채와 가족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날 밤을 고민한 끝에 민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공부하여 고향을 돕고 싶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김성 이장, 이하나 씨 그리고 박채 앞에 서서 약속했습니다. 돌아올 거예요. 가족에게 보답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돌아올 거예요. 몇 년 후 민호는 학력이 높고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마을로 돌아왔고 가족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날, 민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도움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다음 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김성 이장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80이 넘은 박채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손자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이야기는 민호가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얼굴에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복권 판매 소년에서 민호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시지. 작지만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무조건적인 도움이야말로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복권 판매 소년의 이야기와 그의 특별한 여정을 아직 보지 못하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상을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